그래 힘들었구나. 제목 상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저 사람은 술만 안 마시면 양반인데.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평소에는 점잖게 행동하다가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평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심하게 억눌러 온 사람인 경우가 많다. 본능에 해당하는 내면의 공격성을 이성으로 억누르다가 술을 마시면 이성의 힘이 느슨해져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깊이 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보면 그 사람은 평소에 공격적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가 겁났던 사람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의 분노를 받아줄 사람이 세상엔 없다고 판단해서 자꾸 내면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다. 비슷한 예가 또 있다. 우리는 가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과 한 동네에 사는 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듣고 난다. 아이고, 그 청년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조용하니 착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주민의 유야한 질문은 슬프게도 간단하게 대답이 나온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질문하는 그분도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는 모른다. 그 청년이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우습게도 평소에 너무 착했기 때문이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화를 잘 내지 못해서 그랬다. 감정이란 아무리 억눌러도 사라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묘한 습성이 있다. 감정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대상을 향해 쏟아붓는 경향도 있다. 나는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다.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착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이치다. 그때까지 정말 착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엇나간 행동을 하는 것이다. 어릴 땐 조금만 노력하면 부모님의 입맛을 맞춰줄 수 있었는데 자랄수록 부모의 입맛은 까다로워지고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거친 행동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차라리 어릴 때부터 어수룩하고 이런저런 말썽을 피워서 부모한테 야단을 맞고 자랐다면 그렇게까지 엇나가지 않을 것이다. 부모에게 말대답도 하고 부모의 뜻과 맞지 않는 자기 주장도 할 수 있었다면 불편한 세상과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 불편한 세상을 이기고 견디는 힘도 생겼을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썽을 피우면서 야단도 적당하게 맞은 경험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엇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은 더 강한 에너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친 욕을 퍼부어대고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한다. 즉, 행동화란 내부에 있는 갈등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아직 자아가 덜 발달되어서 미성숙한 상태인 청소년들은 양심보다는 본능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 안팎에서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처절하게 세상과 승부를 펼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 마음 밑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낯선 세상을 혼자서 견뎌내는 것이 무서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향해 힘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때 청소년의 과격한 행동을 제어하려고 어른들이 더 큰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행동을 수습하고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도 안 된다. 먼저 그들의 행동 아래에 깔린 마음을 보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서 벌을 받는 것에 대해 설득할 수가 있다. 그래야 벌을 받는 청소년보다 그 벌을 주는 어른들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어른들의 편의주의와 안전을 위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자신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 벌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면 우선 무엇보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폭력성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행동화를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들의 마음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제목, 선생이 밥을 못 먹게 해요.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 초 나는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의 급식 지도를 하느라 식당에 있었다. 신입생으로선 입학해서 처음 먹는 급식이었다. 모두들 식당과 계단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었고 나는 3학년 급식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질서 지도와 함께 밥과 반찬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나와 함께 질서 지도를 한 3학년 급식 도우미 중 권투선수 청현이는 과묵하지만 남을 잘 도와서 진짜 사나이의 준말인 진싸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집이 어려워서 지난 겨울방학부터 급식 도우미를 하면서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었는데
가장 신사적으로 지도해서 후배들이 무척 신뢰하고 따르는 친구였다. 내가 김치가 맛있다며 주방 아주머니와 즐겁게 수다를 떠는 사이 나와 가까운 곳에서 밥을 먹던 1학년 학생 5명이 후다닥 일어나더니 식당 입구로 달려갔다. 황급히 따라가 보니 식당 앞에서 그 친구들과 청현이가 한판 붙을 기세로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사건은 줄을 서 있던 1학년 학생 한 명이 새치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청현이가 새치기를 한 1학년 후배에게 제자리로 가라고 주의를 줬으나 1학년 친구는 못 들은 척 그대로 서 있었다. 청현이가 2~3번 타이를 하다가 급기야는 후배의 어깨를 움켜잡고 제자리에 돌려보내려고 했다. 1학년 후배는 청현이의 손을 뿌리치면서 완강히 저항했고 도끼 어린 눈길로 청현이를 쏘아봤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1학년 학생의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함께 몰려다니며 힘께 나쓰던 5명의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가 3학년인 청현이를 에워싼 것이다. 나는 호통을 치면서 청현이와 1학년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청현이가 권투선수인 줄도 모르고 덤비는 1학년 친구들의 객기가 우습기도 하고 청현이가 후배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폭력은, 그것도 식당에서 폭력이 벌어지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어서 직접 지도에 나선 것이다. 자기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정중히 말하는 청현이에게 나는 오늘 도우미 활동은 그만하고 가서 점심이나 먹으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러자 청현이는 머뭇거리며 내 옆에 그냥 서 있었다. 나는 1학년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갔다. 그런데 1학년 학생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낄낄거리며 다시 식당 안으로 하나둘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치기를 한 친구는 더 앞자리로 새치기를 했다. 내가 당장 내 앞으로 집합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희죽거리며 웃거나 바닥에 침을 뱉었다. 선생님, 저희 지금 밥 먹어야 하는데요. 밥 먹어야겠지. 그런데 지금은 나랑 이야기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화를 걸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땡땡 학교인데요. 선생이 학생의 밥을 못 먹게 하시네요. 여기 와서 조사 좀 해주세요.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청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주먹을 움켜쥐었다. 나는 청현이를 떠밀다시피 하여 급식실 밖으로 내보냈고 1학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경찰서에 신고했다. 아이고, 김 형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급식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6명의 학생들이 저를 둘러싸고 단체로 위협을 하네요. 아무래도 폭행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전화드립니다. 와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1학년 학생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참 신기했다. 방금 전까지 희죽거리며 삐딱하게 굴던 그 괴물들은 어디로 가고 금세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것이 영락없는 신입생들이었다.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교문으로 나가서 출동한 경찰들을 만났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며 신고한 것을 취소한다고 했다. 경찰들은 사연을 듣더니 어이가 없는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갔다.
뭐 그렇게 서 있어. 따라와. 경찰들이 떠난 뒤 나는 1학년 친구들에게 밥이나 먹자면서 따라오라고 했다.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오는 1학년들을 데리고 나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함께 먹었다.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치? 우선 먹자. 나도 배고프다. 내가 너스레를 떨며 짜장면을 비비자 그제야 아이들도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다. 서비스로 나온 군만두와 특별 서비스로 주신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고 난 후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이렇게 몰려다니는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정말 힘센 것들이 너희를 자꾸 괴롭혔을지도 모르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있거나 하기는 싫은데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것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을 거야. 어차피 세상은 이렇든 저렇든 역 같으니까 성질을 부려도 늘 같이 하는 친구가 필요했겠지.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늘 힘이 되어주는 그런 내 편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그동안 너희들에게 함부로 대한 세상을 향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신나기도 했을 거야. 너희들에겐 아픔을 견딜 힘이 필요했을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학교는 급식 도우미를 하면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형 말이야. 그 형이 고3이거든. 오죽하면 3학년이 급식 지도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1학년 후배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그 형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 형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 세상이 너희를 함부로 대했을 때 너희는 누구를 원망했니? 난 너희들이라면 그 형의 마음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친구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아까 죄송했어요. 아까? 아, 경찰에 신고한 거? 야, 임마, 그건 괜찮아. 나도 신고했으니까 피장파장이지 뭐. 선생 신고하는 학생이나 학생 신고하는 선생이나 똑같이 뭐. 경찰 아저씨들에게 죄송하지. 그러고 보니 우리 수준이 똑같네.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친구다, 친구. 나는 빙그레 웃음 지으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청현이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1학년 아이들이 청현이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청현이는 씩 웃더니 자신이 다니는 권투 도장으로 후배들을 데려갔다. 그리고 샌드백을 마음껏 두드릴 수 있게 해줬다. 청현이는 역시 멋진 친구였다. 행동화를 일삼는 청소년들은 사실 세상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여리고 아픈 친구들이다. 마음이 아픈 것은 외로움 또는 외로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누군가 날 버릴 것이라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행동하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행동하는 농원만큼은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기를 그들은 애타게 갈망하는 것이다.
행동화를 통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보면 주변 친구들이 되게 불량하다. 그 이유는 행동화의 본질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행동화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그래야만 행동화를 더 마음 편하게 하고 상대방을 마음껏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껏 서로를 비난해도 그들은 서로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행동화를 해도 덜 미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화를 하고 나서 사과하면 받아주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 조직이 청소년들을 행동대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나쁜 일이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누군가 관심만 가져준다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관심받고 싶고 인정에 목마른 것이다. 행동화를 일삼는 청소년들도 올바르게 살고 싶고 착실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들이 경험한 아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 자신이 잘못한 일보다 자신을 잘못하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분노를 다독거리며 가라앉히면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처벌받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그들의 곁에 함께 있어 주는 일이다. 급식실에서 만난 1학년 학생들도 마음의 아픔을 풀어내기 위해 외로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몰려다니며 행동화를 했고 내가 어른이나 세상이 아닌 친구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자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행동화를 일삼는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잊어버린 채 가해자들만 감싸고 도는 것도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잘못은 엄하게 처벌하자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처벌하기 전 먼저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행동화와 관련된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다만 어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청소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또다시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일이며 가해 청소년들에게는 세상이 살만하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